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요즘 이슈 메이커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연루된 명태균 씨를 채널A가 이틀간 동행 취재했습니다. 자, 의혹의 핵심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여사가 개입했느냐죠. 거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는데요. 이 명 씨,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에 날 잡으면 한 달 만에 대통령이 탄핵이 될 텐데 감당되겠나? 감당되면 하라고요. 최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명태균 씨.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전후로 이뤄진 금전 거래를 조사받는 겁니다. 채널A 취재진이 이틀에 걸쳐 동행 취재한 명 씨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잡아 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했습니다.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을 쉽게 보지 못할 거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측과의 돈 거래는 정상적 금전 대여라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명 씨는 6개월마다 휴대전화기를 바꾼다며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있고 다른 텔레그램은 그 휴대전화에 있겠지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 압수수색에서는 명 씨와 가족 소유의 전화기 6대를 압수한 걸로 전해집니다. 명 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명 씨 동행 취재는 지난 4일과 5일 경남 창원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명태균 씨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전 인수위 시절 김건희 여사가 전화로 인수위 참여를 제안했었는데 본인이 거절을 했다고요. 대통령실은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혜주 기자의 단독 보도를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약 2달을 앞둔 2022년 3월 출범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명태균 씨는 자신이 인수위 참여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제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인수위에 빨리 오시라고 했지만 명 씨가 자신은 닭을 키워서 납품하는 사람이고 닭을 가공할 사람은 많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정권 교체의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명 씨는 김 여사와 주고받았다는 추가 텔레그램 캡처본도 취재진에게 공개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불참하려던 이유가 명태균 조언 때문이라는 소문이 돈단 메시지를 김 여사가 보내왔고 이에 명 씨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엄벌하라고 회신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영국 현지 교통 상황 등으로 참배 없이 장례식에 참석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조문에는 참석하지 않고 리셉션과 장례식에만 참석한 꼴입니다. 명 씨는 대통령실에서 보내온 선물을 뜯지도 못하고 뒀다가 추석 때 지인에게 모두 나눠줬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명 씨 주장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는 무슨 사이일까요? 윤 대통령이 3년 전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입당 시기를 논의할 때 그 만남을 주선한 게 명태균 씨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민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지난 2021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전 국민의힘 입당을 고민하던 시기 윤 대통령 부부는 명태균 씨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윤 대통령 자택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탄의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만납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명 씨를 통해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 그 만나자는 요청이 있을 때 그걸 뭐 기획하고 이런다기보다는 소통의 경로 정도로 저희에게는 이해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 측에서 명 씨를 통해 메시지를 전해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당시 만남에서는 입당 시기가 논의됐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 대통령은 입당을 결정합니다. 그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좀 많은
이 혼선과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결심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명 씨는 채널A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이 자신을 명 박사라 부르는 건 모든 걸 해결해줘서이고 김 여사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나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손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명 씨 이야기는 쭉 들어봤는데 일단 일방적인 현재로서는 주장이니까요. 대체 대통령 부부와 명 씨는 어떤 관계입니까? 네, 현재 확실한 건 지난 대선 당시 명 씨와 윤 대통령은 아는 사이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여권 인사는 대통령 부부 측에 명 씨가 위험해 보이니 수차례 경고했고 명 씨를 만나지 말라고 했다고 채널A에 밝히기도 했고요. 앞서 나온 리포트 내용처럼 이준석 대표, 당시 명 씨와 함께 윤 대통령 부부와 만났다고 했고요. 일단 알고 소통하는 사이는 맞아 보입니다. 명 씨와 친분이 있는 이준석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김명선 전 의원의 소개로 대통령과 만났다고 하는데요. 명 씨 처음 만난 게 언제냐 물었을 때 그림자를 어떻게 찾냐, 내 목표는 정권 교체였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 어느 정도 가까웠던 것으로 보입니까? 대통령 부부와? 네,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명 씨를 통해 이뤄졌다는 윤 대통령 부부와 이준석 당시 대표의 만남. 이 부분은 명 씨와 이 대표 모두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명 씨의 윤 대통령 취임식 참석인데요. 사진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이 됩니다. 사진을 보면 윤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준 교수 뒤쪽에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명 씨의 주장일 뿐입니다. 일단 명 씨는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인수위 참여를 제안했다는 내용도 명 씨의 입을 빌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더 궁금해지는데 아직 텔레그램이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명 씨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있는 겁니까? 네, 당연히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경남 지역 정치권에서 활동했고 윤 대통령과도 소통을 한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명 씨를 아는 정치 인사들을 취재해보니 명 씨가 위험해 보여서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거나 명 씨를 음침한 사람으로 볼 게 아니다, 그냥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강꾼이다라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또 명 씨는 2019년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등장을 했어요. 네, 명 씨가 윤 대통령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가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이라는 건데요. 어제 김 전 의원 보좌관인 강혜경 씨가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고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한 주장입니다. 주장한 내용을 보면 명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3억 6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매일 보고했고 그 돈을 받는 대신 김 전 의원이 창원 의창구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는 겁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명 씨 모두 연락이 닿지 못했는데요. 당시 국민의힘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물어보니 공천의 대통령실의 입김은 전혀 없었다. 다만 강 씨가 주장한 여론조사 대가에 대해선 모르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 행위라고 했는데 김 씨는 행안위 국정감사 증인으로도 채택돼 있어서 국회에서 이 부분 논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손인혜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그제 새벽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그 당시 영상을 채널A가 확보했습니다. 깜빡이도 켜지 않고 차선을 옮기다가 사고를 내는 모습, 김세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다혜 씨가 운전하는 캐스퍼 차량이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려 합니다. 곧바로 2차선에 있던 검은색 택시와 부딪힙니다. 사고 직후 택시기사가 내려 다혜 씨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지만 다혜 씨는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캐스퍼 차량을 앞뒤로 조금씩 움직이는 걸 반복하다가 도로가로 차량을 옮긴 뒤 다혜 씨가 운전석에서 내립니다. 사고가 난 지 약 3분이 지난 시점입니다.
다혜 씨는 사고 상황을 잠시 살펴보다가 피해 택시로 다가갔고 다혜 씨와 대화를 나누던 택시기사가 어딘가로 급히 뛰어갑니다. 잠시 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제 새벽 2시 43분쯤 서울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발생한 다혜 씨 음주교통사고 CCTV 영상입니다.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다혜 씨의 음주 측정을 한 뒤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했습니다. 여경과 함께 파출소로 이동하던 문 씨가 옷소매를 잡고 있는 경찰을 뿌리치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동행과 음주 측정 과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사고 운전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사실은 몰랐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한 뒤에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혜 씨 신원을 확인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문다혜 씨는 만취한 듯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남의 차 문도 열려고 하고요. 이 경찰은 차선 위반, 신호 위반, 불법 주차 여부도 조사할 계획인데요. 이 다혜 씨의 당일 행적이 대부분 영상으로 재구성이 됐습니다. 이기상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다혜 씨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다가가더니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합니다. 손잡이를 계속 잡아당겨도 잠긴 문이 열리지 않자 차량에 잠시 등을 기댔다가 근처로 걸음을 옮깁니다. 20여 초 뒤 차량으로 다가와 다시 문을 열려고 시도하지만 이번에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 차는 다혜 씨가 주차해둔 캐스퍼 차량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세워져 있던 차였습니다. 술에 취해 남의 차를 자기 차로 착각한 걸로 보입니다.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향해 걸어갈 때는 휘청거리다가 전봇대에 잠시 몸을 기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측정한 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9%였다고 밝혔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는 만취 상태입니다. 경찰은 다혜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외에도 사고 전 차선 위반과 신호 위반, 불법 주차 혐의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고 직전 이태원역 교차로 CCTV 영상에는 다혜 씨가 모는 차가 좌회전 신호가 켜지지 않았는데도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기 전 7시간 동안 차를 세워둔 장소도 주차 금지구역이라는 게 구청 설명입니다. 경찰은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다혜 씨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다혜 씨 경찰 출석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이뤄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한 기자, 사회부 배두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이제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자, 그때 상황을 좀 정확히 전해주시죠. 네, 문다혜 씨가 그제 새벽 음주 사고를 낸 곳 이태원역 해밀턴 호텔 바로 앞 도로입니다. 이태원역 교차로 바로 옆인데요. 이 사고 직전 CCTV 영상을 보면 다혜 씨가 모는 캐스퍼 차량이 교차로 한복판에 서 있다가 좌회전을 합니다. 교차로를 빠져나와 1차로를 주행하다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옮기려다 2차로에 있던 택시와 부딪힙니다. 피해 택시기사가 캐스퍼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도 다혜 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멈춰선 사고 차량 때문에 다른 차들이 중앙선 넘어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혜 씨가 차에서 내린 건 차를 길가로 옮기고 난 뒤, 그러니까 사고 시점에서 약 3분이 지난 뒤였는데요. 이 파출소가 사고 현장에서 100여 미터 거리에 있어서 다혜 씨는 경찰관과 함께 도보로 파출소로 이동했고요. 자신의 옷자락을 잡고 이미 동행하는 경찰관을 떼어놓으려는 듯한 몸짓을 하고 경찰과 무언가 얘기를 나누는 모습도 CCTV에 담겼습니다. 자, 당시에 얼마나 취한 상태였을까요? 네, 다혜 씨가 운전을 시작한 지점으로 되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혜 씨가 사고 전 7시간 넘게 머물렀던 음식점 골목은 사고 지점에서 200여 미터 떨어져 있는데요. 이 술에 취한 모습이 이 거리 CCTV 곳곳에서 여럿 포착됐습니다. 자신의 차량에서 30m쯤 떨어진 곳에 주차된 다른 차량 문을 열려고 수차례 시도하는 모습도 담겼고요. 이 비틀거리며 걷다가 전봇대에 몸을 기대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경찰이 밝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9% 만취 상태였으니 몸을 가누기 쉽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경찰에 출석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었는데 출석은 안 했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네, 경찰 관계자를 제가 취재해보니까 출석 일자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다혜씨 측이 곧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이렇게 알려왔다고 하고요. 앞서 용산경찰서가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혐의로 BTS 슈가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적발 17일 만에 출석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혜 씨도 출석까지 2주 넘게 걸릴 수도 있다는 건데요. 출석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지하주차장이 없는 용산경찰서는 다혜 씨가 비공개 출석하기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여기서도 이 다혜 씨 음주운전이 도마에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당 의원들 오늘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문 전 대통령 과거 발언을 소환하고 이 다혜 씨의 과거 신호 위반이나 과태료 체납 기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극성 지지층들은 검찰 괴롭힘 탓이라고 하는데 술은 마실 수 있어도 음주운전까지는 변명이 안 된다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직까진 이번 사태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배두원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청문회 때 나왔던 녹취 파일을 근거로 한 건데요. 자, 민주당은 그 파일 출처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유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2일 청문회 때 공개된 이 전 부지사와 담당 변호사 간 녹취 파일을 문제 삼았습니다. 저희가 이재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냈다. 한편에 범죄 누아르 영화가 연상되실 겁니다. 남들이 들으세라 목소리를 낮추고 진정으로 두려워 떠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똑똑히 지켜보셨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돈이 부당하게 이 대표 조직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녹취록을 준 게 아니냐며 짜깁기 말고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선 재판 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대표 선거에 관해서는 무려 799일 만에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다른 경우는 보통 약 142일 정도 걸리던 것이 5.5배 길었다. 저희 사법부가 재판의 지연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있고, 검찰이 과연 징역 2년을 구형할 만한 중범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있고 불공정한 잣대가 아닌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부가 이 대표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부를 맡은 것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올 1월 피습 당시 헬기 이송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죠. 헬기를 탄 이 대표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권익위원회가 사건을 종결했는데요. 이 정작 태워 보낸 의료진들은 병원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특혜 이송 논란과 관련해 정치인인 이 대표와 천준호 전 비서실장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고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처리를 그냥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종결 처리한 것입니다.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당시 이송에 관여한 의료진들은 공직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 발표 이후 해당 병원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서울대병원은 조만간 인사위를 열어 이송 매뉴얼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부산대병원도 지난달 30일 인사위를 열고 헬기 이송을 문의했던 의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습니다. 윤건아 과장님이세요. 지금 비상시국이라서 3명이서 교대 근무를 하다가 지금 2교대로 해갖고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솔직히 속 빠져버리고 병원들은 속 빠져버리고. 특혜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 없이 의료진만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으로 철도 금수품을 보냈다는 단독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당시 금수품을 무상, 그러니까 공짜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당시에 차관 방식 빌려주는 안도 검토가 됐지만
절차가 오래 걸린다며 그냥 주기로 한 건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믿어지지 않는다며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남북철도 공동조사 이전에 북측 요청으로 교량 보수용 금수품을 보냈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자금을 빌려주는 차관 방식 대신 무상 지원을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관 방식을 선택할 경우 별도 계약 체결에 시간이 지체될 수 있고 또 계약을 맺을 북측의 기관이 대북 제재 대상이라 제약이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남북협력기금 예산 2천만 원을 들여 무상으로 금수품을 보내게 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유엔 승인 없이 유엔이 금지한 금수품을 북한에 전달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보낼 수 없는 금수품을 보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평화에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는 우리가 앞장서서 어겼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유엔 대사였던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NSC가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유엔 대사께 의견을 문의하는 전문이나 어변이나 통화나 이런 게 있었나요? 그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그런 얘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당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금수품이 북한에 무상 지원된 경위와 NSC 논의 내용을 물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이 불거진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결국 서울 보증보험 상임감사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한 대표, 이를 키우지 말자는 대통령실과 친윤계를 비판하며 당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회사와 당정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SGI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거취 압박을 하자 사퇴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적 고발 검토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 일 키우지 말자고 주장한 정치인들도 직격했습니다. 별거 아닌데 넘어가 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구태 정치에 익숙해져 계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당무감사위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내부 징계를 논의합니다. 문제가 되는 행동들이 당원일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한 윤리위원은 조사가 필요하다는데 만장일치를 봤다며 당의 아주 악성인 악재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 측은 당 차원 조사에 응하는데 부정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 어제 친한계 의원과 만찬에 이어 오늘은 원외 위원장들과 만났는데요. 자, 김건희 여사 리스크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친한계 내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김 여사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 특검법 통과를 막으려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지은 기자입니다. 친한계는 김건희 여사 의혹들과 관련해 더 이상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와의 만찬에 참석한 한 친한계 인사는 어떤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니 더 불안한 상황이라며 사과 이상의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조치로는 당분간 공개활동 자제 선언 등이 거론됩니다. 오늘 한 대표와 원외 당협위원장과의 만남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용산이 결자 해제하라, 이제 정리해야 한다는 데 이어 여사는 선출된 권력도 아닌데 왜 모두가 피해봐야 하냐며 여사 스스로 특검법 받겠다고 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대표는 민심을 잘 파악하고 따르자는 취지로 답했다고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정치가 결국은 국민과 민심을 따르는 건데요. 그게 뭐가 정답인지는 어렵잖아요. 친한계 내에서는 계속 김 여사 이슈에 끌려다닐 수 없다며 한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압박도 나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솔직히 검찰 기소 없이 다음 특검법을 막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네, 북한의 대남 확성기 현황을 채널A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우리 군보다 확성기 개수는 많았고 방송 시간도 이전보다 2배로 늘렸습니다. 먼저 이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한이 남북 접경지대에 대남 확성기를 총 43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정형이 42개, 군용 트럭에 실어 운용하는 이동형 확성기가 1개입니다. 이 중 31개가 김포, 파주, 연천 전방에 집중 배치됐는데 우리 군은 북한이 소리가 더 멀리 퍼지도록 평지가 많은 서부 지역에 방송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 인천 강화군에서도 북한의 대남 방송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방송 시간도 대폭 늘렸는데요. 지난 7월에는 하루 평균 5시간 30분 정도에 불과했지만 8월 달 들어 11시간, 그리고 9월 달에는 11시간 30분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방송 시간이 가장 길 때는 20시간 13분에 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잇단 도발에 작전명 자유의 메아리라는 이름으로 7월 말부터 대북 확성기 40개를 동원해 방송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보다 3개 더 늘려 맞불을 놓은 겁니다. 또 낮에만 방송하는 우리 군과 달리 북한은 밤과 새벽 시간에도 최소 10개의 대남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겁니다. 북한에 결정적으로 손해를 입게 만들어야지만 이게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남 방송 소음으로 인한 접경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북한은 확성기 사용 방법도 바꿨습니다. 체제 선전 대신에 소음을 틀어대는데 유형만 최소 13가지에 이르고 소음 수준은 청력 장애를 일으킬 정도입니다. 이어서 김민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대남 소음 공격이 최소 1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기계음부터 귀신이 내는 듯한 소리나 늑대 울음소리까지 다양합니다. 심지어 사이렌, 나팔 소리, 마이크 소음도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성기가 집중된 서부 지역의 민통선 이북 마을에선 최대 86데시벨 크기의 소음이 측정됐습니다. 이는 지하철이나 진공청소기가 내는 소음 수준으로 만성적으로 겪으면 청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잠을 못 자요, 깨만 한번. 주민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수면제 사다 먹고 이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그 병원에 다니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북한의 과거 대남 방송은 체제 선전 위주였는데 180도 바뀐 겁니다. 체제 선전으로 인한 선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괴롭힘과 불편함을 일으키는 전략으로 바꿨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체제 선전 이런 것들은 특별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고. 한편 우리 군의 확성기 역시 10km 밖에서 80데시벨의 소음으로 들리는 만큼 북한에서도 대북 방송으로 인한 피해는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은 오늘 새벽에도 날아왔습니다. 화재, 차량과 건물 파손 등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사실상 무기로 여겨야 할 지경입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쓰레기 풍선이 떨어진 주차장 입구입니다. 당시 쓰레기 더미에 섞인 발열 타이머에서 열이 발생하며 불이 났는데 그때 생긴 그 흐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 운동장에 떨어졌단 말이더라고요. 자주 오니까 불안도 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맨날 풍선을 떨어뜨리나 싶어가지고. 풍선 낙하 지점에서 50m 떨어져 있는 주택가입니다. 주택가에 떨어졌다면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도심에서 쓰레기 풍선 낙하가 빈번해지면서 시민들의 일상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보상 지원을 해준 피해 사례 58건을 살펴봤습니다. 유리, 루프 파손 등 차량 피해가 절반에 가까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이나 건물 피해가 2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38건이 도봉, 종로 등 강북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그게 떨어졌을 때 어떻게 만약에 불이 난다 그러면 대처가 안 되잖아요. 일부러 제가 소화기를 저희 집 앞에다 갖다 놨어요. 혹시나 불이 나고 그러면은 끌 수 있게끔.
서울시가 올해만 지원하는 피해 보상금 규모도 1억 2천만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역주행차에 7중 추돌 사고가 나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외국인이었는데 내비게이션 안내를 착각해서 길을 잘못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비상등을 켠 경차 한 대가 일방 통행인 고속도로 나들목을 진입합니다. 마주 오던 차량들은 역주행하는 경차를 아슬아슬하게 피합니다. 경차는 고속도로 본선에 다다르자 크게 우회전하면서 합류를 시도합니다. 순간 속도를 줄이지 못하던 차량과 충돌하고 충격에 경차는 튕겨져 나갑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트럭 등이 연쇄 추돌하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오늘 오전 5시 18분쯤 경인고속도로 부평 나들목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트럭 운전자가 숨졌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역주행한 경차로 인해 대형 사고가 난 겁니다. 경차를 몰 운전자는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중국인 운전자는 이곳 고속도로 출입로에 잘못 진입해 300m가량을 역주행했습니다. 역주행했던 나들목을 지나 70m 떨어진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야 하는데 일방통행 나들목으로 일찍 우회전한 겁니다. 내비가 안내해주는 길을 사고를 해가지고 큰 길을 알려준 건데 고속도로로 잘못 들어간 거죠. 경찰은 중국인 운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서 역주행으로 달아난 차량. 멈춰 세운 뒤에도 운전자가 조사를 거부해서 유리창까지 깨고서야 체포했습니다. 음주 측정도 끝내 거부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SUV 한 대가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SUV에 다가서자 갑자기 내달립니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고 교통신호도 무시합니다. 택시도 SUV를 막으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아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도 도주는 계속됩니다. 순찰차가 빙 돌아 앞을 가로막고 주의를 에워싼 뒤에야 광란의 질주는 끝이 났습니다. 심야 추격전은 도심 한복판에서 2.5km 15분가량 이어졌습니다. 멈춰선 SUV 운전자는 문을 잠근 채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3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깬 뒤 겨우 체포했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을 보거나 저희의 이제 대답에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답도 안 했고요. 유리창을 깨고 이제 내부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SUV를 몰던 30대 여성 운전자는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지만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했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운전자는 음주 단속에 걸리기 싫어 도망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어느 쪽이 우세한지 예측은 쉽지 않은데요.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는 어떤 전략 세웠을까요? 워싱턴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주현 특파원, 말 그대로 초박빙 상황이죠? 네, 두 후보의 지지율이 몇 %포인트 차이 나지 않다 보니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스의 최신 여론조사에서는 49%의 지지율로 민주당 후보 해리스가 공화당 후보 트럼프를 2%포인트 앞섰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의 지지율이 49%로 같았습니다.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 7개 경합주의 결과인데요. 현재로선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이른바 러스트벨트와 썬벨트 중 한 곳인 네바다에서 해리스가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대선이 치러지면 해리스가 선거인단의 과반 이상인 276명을 얻어 승리한다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지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이른바 샤이 트럼프를 무시할 수 없어 결과 예측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해리스 측은 다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해리스 측은 트럼프의 약점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선거 전략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 주요 경합주 위주로 새로운 선거 광고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대선 이후 불거진 의회 난동 사건을 보여주며 트럼프의 재선을 막자고 강조했습니다. New evidence about Donald Trump's efforts to overturn the 2020 election. 트럼프도 해리스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She's worse than Biden, in my opinion. First of all, I think Biden is actually far more intelligent, if you can believe that. 이런 가운데 현지에서는 최근 트럼프가 말실수를 연발하고 있다며 고령 논란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가자 전쟁 1년, 이스라엘은 하마스, 헤즈볼라에 이어서 최대 숙적 이란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란 본토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이란군도 최고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שנפגעה, אין אף מטוס שנפגע, אין אף מסלול שלא מאפשר המראה ואין שום פגיעה ברציפות שלנו. ומי שחושב...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처럼 이란도 폐허가 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이란을 정조준했습니다. As Israel fights the forces of barbarism led by Iran, all civilized countries should be standing firmly by Israel's side. 이스라엘의 보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이란은 어제 약 2시간 동안 항공기 운항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란군도 최고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برای هر عملی یک عکس‌العملی خواهد بود از سوی ایران به صورت متناسب و مشابه.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 내 석유 시설을 직접 타격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란 석유부 장관은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이 정면 충돌할 경우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전의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The core reason for not having the stability right now, the head of it is Iran, and we have to stop them from continuing their behavior. Also, the Americans said it before that they will not tolerate this kind of attack from Iran.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현재까지 숨진 가자 지구 주민은 4만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중국인들을 노린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인 2명과 파키스탄인 1명이 숨졌는데 한 무장단체가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한밤중 고속도로 위 차량 여러 대가 화염에 휩싸여 활활 타오릅니다. 구급차와 군인들이 급파돼 사태를 수습해보지만 서로 뒤엉키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불길이 잡힌 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전소돼 골격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파키스탄의 카라치 공항 인근 도로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중국인 2명을 포함 총 3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जो इनिशियल इतला हुई है वो एक ऑयल टैंकर जो है उसके आग लगने से जो मुतअद्दिद गाड़ियां जो है वो उसकी जद में आई हैं और उससे बहुत सारा कोलैटरल डैमेज हुआ है. 사고 직후 파키스탄 무장단체 BLA가 중국 기업가들이 탄 호송대를 표적으로 삼았다며 이번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무장단체가 중국이 파키스탄에서 사업을 벌이면서 지역 주민들을 착취하고 있다며 중국을 타깃으로 한 테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 파키스탄 중국 대사관 측은 규탄 성명을 내고 철저히 조사해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착륙하는 여객기가 뒷바퀴에 불이 붙은 채 그대로 활주로로 미끄러집니다. 현지 시각 그제 미국 라스베가스 국제공항에서는 미 항공사 프런티어 소속의 여객기가 착륙 도중 불이 나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착륙 당시 조종사가 연기를 발견하고 비상사태를 선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hen we touched down, it was a very hard landing because we don't really want to fly again after that. 미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삼성전자의 부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AI 핵심 소재인 HBM 반도체부터 가전 위탁 생산까지 경쟁사에 밀리고 있는데요. 주가도 6만 원을 턱걸이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부분 세계 1위 자리를 SK하이닉스에 빼앗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올 3분기 반도체 부분 양사 영업이익 격차는 최대 1조 5천억 원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 데다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격차가 더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생산 효율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공법에 비해 9배 가까이 높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삼성전자의 부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생활가전은 LG전자에, 반도체 위탁 생산인 파운드리는 대만의 TSMC에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외국계 증권사들의 부정적 전망까지 더해지며 주가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삼성 주가는 9만 원을 육박했는데요. 오늘 장중 한때 5만 원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석 달 사이 시가총액이 160조 원이나 감소한 겁니다.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용 회장은 어제 필리핀 삼성전기 공장을 찾아 AI와 로봇, 전기차 등 확대하는 시장에서 기회를 선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상승거래 비중이 넉 달 만에 절반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25년 된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짜리가 올해 3월에는 14억 원대에 거래되다가 8월에는 16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1천만 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돼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지난달 서울 내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4개월 만에 50% 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서초구의 경우 22%대로 급감했습니다. 거래량도 감소하며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월 정점을 찍은 뒤 지난달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한 1월에서 7월까지는 10분 중에 한 7, 8건 정도 됐다면 지금은 한 2, 3분 정도? 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 수요가 상당수 소진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9월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이미 7월, 8월에 실수요자 위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샀다. 가격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돼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당분간 집값은 진정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에 공을 들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엔 필리핀에서 원전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양국 정상은 40년 가까이 멈춰섰던 필리핀 원전 재개 평가를 우리나라가 맡는 데 합의했습니다. 현지에서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푸른 바다와 초록빛 숲을 옆으로 덩그러니 놓인 회색빛 건물. 곳곳에 녹이 슬고 이끼가 낀 모습에서 사람의 관리 흔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난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건설이 중단된 필리핀의 바탄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필리핀은 40년 가까이 멈춰선 이 원전을 다시 건설할 예정입니다. 양국 정상은 필리핀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그 타당성 조사를 한국 측에 맡기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Republic of Korea's successful experience in the nuclear industry, we have also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feasibility study of Bataan Nuclear Power Plant. 필리핀에서도 팀 코리아가 최고의 원전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바탄 원전이 우리나라 고리 2호기와 동일한 노형이어서 40년 노하우를 가진 한국이 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수교 75년 만에 양국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로 향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채널A 뉴스 조용문입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야당 의원이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 올린 차가 논란이 됐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용차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문서 위조 범죄라고 반발하며 국감이 한때 파행됐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이 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검은색 차량 판매글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여줍니다. 장관님 차량이
으로 시작하는 거 맞죠? 네. 제가 보니까 당근에 지금 5천만 원에 판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올리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저한테 양해 받고 하신 거예요? 인터넷에 떠도는 같은 차량의 사진에 자료 요청으로 받은 국토부 장관의 관용차 번호와 차종을 입력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겁니다. 최소한의 정보만 알면 타인 명의 차량이나 주택을 허위 매물로 등록해 사기를 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일종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여당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법률 위반입니다. 본인의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이게 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사항이거든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자 국감은 20분 넘게 정회됐습니다. 문서 위조라는 표현을 쓰시고 범죄라는 표현까지 쓰신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간접이전의 불법이 있는 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국정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허위 매물을 올리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만 실제 판매 대금을 받을 의도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 모습 보이는데 어딜 끝까지 갑니까? 네, 국정감사 중에 국회 밖으로 나온 야당 의원, 지구 끝까지 간다고 합니다. 이 국감 첫날인 오늘 야당이 벼르면서 부른 증인들이 나오지를 않자 이 동행명령장을 들고 증인 찾아 나선 겁니다. 윤 의원이 직접 간 거예요? 누굴 찾으러 간 거예요? 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이 대통령 관저공사 수의 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 인테리어 업체 대표를 잡으러 갔습니다. 증인은 모두 다 도망 다니고 있고 동행명령장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죠. 인기척이 안 돌려요. 잠적한 거 아닙니까? 반드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증인으로 세워서 오늘 이렇게 피한다고 피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자, 결국 못 만난 건데 원래 의원들이 직접 가기도 합니까 이렇게? 보통 집행은요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하는데요. 오늘은 의지를 보이겠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직접 간 겁니다. 직접 간다고 하면 좀 부담이 크긴 크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요 오후에 뒤늦게 출석한 증인도 있었습니다. 직무가 정지 중이라 출석 안 하겠다는 궤변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동행명령을 통해서 반드시 이진숙을 동행명령장 여부는 오후 2시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행명령장이 무서운 이유가요.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거든요. 이 법사위는 증인으로 채택해놓은 김건희 여사가 안 나오면 용산 대통령실까지 가겠다고 으름장 놓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이 아니고 22명의 힘이에요. 네, 어제 한 대표와 당내 친한계 인사들 모두 합쳐서 22명이 만나서 식사했죠. 친한계가 과연 어느 정도냐 힘을 보여준 거죠. 궁금합니다. 그 22명 누굽니까? 제가 한눈에 보이게 정리해 봤거든요. 이 지난 전당대회 때 한 대표 지원한 팀 한동훈 텔레그램방 멤버가 먼저 모였습니다. 삼선 송석준 의원이 나섰다는데요. 대표적인 친한계 장동혁, 박정아 의원 자리했고요. 배현진 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지낸 주진우 의원도 눈에 띄죠. 깜짝 손님도 왔습니다. 전당대회 때 나경원 후보 캠프 좌정이었던 육선 조경태 의원, 개파색이 비교적 옅은 김재섭 의원도 어떤 개혁하려는지 들어보려고 왔다면서 참석했습니다. 일단 원내 의원만 합쳐서 20명 모인 거죠. 20명. 뭐 적진 않은 숫자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무력화되는 8명은 일단 훌쩍 넘는 거예요. 네, 이 자리에서요. 더 키워보자는 의견도 나왔다는데요. 한 참석자가 한두 명씩 데려와서 50명 이상 모임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는데요. 한 대표, 나도 변하겠다. 자주 만나서 소통하겠다고 했다고요. 용비 어천가 안 부르고 쓴소리 하겠다고 참석자들이 얘기하자 한 대표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고도 했다네요. 근데 너무 대놓고 또 개파라고 이렇게 모인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친윤계 중진들 비판의 목소리 내더라고요.
노골적으로 식사 모임을 한다라고 광고하면서 모임을 가진 것을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친한계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하고는 앞으로 소통도 안 할 거냐 이런 반론이. 우선 권영세 의원도 대동단결해도 부족한 때에 개파 모임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정치인의 친소관계가 개파의 기준이 되는 것을 참 후지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친국민 해야 되고 친국가 해야 되고. 한동훈 대표의 이 말 지켜질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 누구의 수석 변호인을 자처했을까요? 네, 국감 첫날인 오늘도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대표 수석 변호인에 충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기소 부당하다면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상대로 변론 이어나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무죄, 이재명 후보는 징역 2년, 구형 정당한 것인가? 전체를 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사례가 다른 점이 있는지. 처장님, 뻔한 걸 가지고도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 재판 중이니까요. 사법부는 당연히 말을 조심하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 각각 역할 나눠서 사법부 설득하더라고요. 위증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맞는지, 위증죄가 경제범죄나 부패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1심 재판 때 유도신문이 될 수도 없이 많이 행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국감장을 이 대표 위한 법정으로 만든 의원들 모두 법조인 출신이던데요. 이재명 대표의 변론 열려야 할 곳 국감장 아닌 법정이라는 점 더 잘 알고 있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 퇴근길 공기도 차가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추위가 느껴져 몸을 움츠려 걷게 되는데요. 내일도 최저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쌀쌀하겠고 낮에 10도 이상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맑다가 차츰 구름이 많아지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 최대 40mm,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10mm, 제주에도 10mm가 내릴 전망입니다. 동쪽 내륙에는 5mm 미만이 가끔 지나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대전 13도, 강릉과 대구 14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4도, 광주 23도, 부산은 25도로 오늘보다 3에서 5도 높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에 내리는 비는 한글날인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일하는지 따져보는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여야의 관심은 역시나 다른 곳에 쏠려 있었습니다. 한쪽은 야당 대표, 다른 한쪽은 대통령 부인을 겨눴는데요. 당과 지지층의 충성 경쟁하는 장이 돼버린 정쟁 국감. 그렇게 또 1년에 한 번 하는 4주 국감을 흘려보낼 건가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정쟁만 남고 사라진 국정.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